현장 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회장 류근창 경위 연결하겠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유근창입니다. 예, 일단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이건 어떤 조직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감이하 경찰관하고요. 예. 그 6급 이하의 행정공무원 주무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게 원래는 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의 노조와 직장협의회가 없거든요. 경찰의 그래서 노조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청의 소통단체 구성을 권고를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만든 내부 소통기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 결과는 수용한다. 그러나 현장 경찰 외에 관리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장에서 잘못하였다고 판단된다면요. 예. 그렇다면 과연 그 관리나 조정은 적절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경찰들이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나 이런 생각 좀 들고 예, 또 이제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이나 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예, 시민들 그 진주 아파트의 주민들이 뭐 8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4건을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된 분들하고 어제 좀 얘기를 좀 해보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글쎄요,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예. 만약 이게 결과만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출동 경찰관의 입장이 되었으면은 과연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정신질환자 처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매우 좀 어렵고 복잡하다고 지금 하소연 하거든요. 아, 정신질환자를 예, 그렇지만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그 저희의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저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그 윗집에 살던 고3 여고생이 예,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안타깝지만 신변보호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예, 아파트 경비실에 도움 요청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예, 또 이 범인 안 씨의 형이 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방법 없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이미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찰에 문의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이런 예. 부분들이 현장 경찰들이 정말로 권한이 없어서만 벌어진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 원칙상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위원회를요. 예. 예 경찰관뿐만 아니고 이제 시민분들도 참여하는 위원회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은 좀 이 신변보호 요청이라는 것이 뭐 술 마시다가 싸워서 맞으면 또 요청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소극적으로 예. 그냥 별일 없겠지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관리자들도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경찰관들이 이런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힘을 실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관리자들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임무고 리더의 예.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류근창 경위님 시사인 김동현 기자인데요. 저도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 그 어제 발표문 제 내용 잠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류경희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신질환자들 관련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대한민국 파출소에 근무했던 경찰관이면은 이런 경험은 100%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출동을 하면은 이분들은 평소에 매우 순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강하게 대처하면은 이분들이 오히려 더 난폭하게 돌변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질환자라고 더욱 큰 처벌을 할 수도 없고요. 주로 달래고 얘기 들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요. 이게 또 사실 참 위험합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영양경찰서 파출소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도 이 정신질환자 난동 관련 신고 출동 나가셨다가
그 현장에서 흉기에 피습을 당해서 순직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군요. 저희한테는 매우 어려운 출동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나고 나서요.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선 경찰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구체적으로 본다면 작년 5월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대책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단계적 확충, 그리고 인력 증원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선정해서 특별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개입하는 정신질환자 사건들은 대부분 긴급한 사건이죠. 그렇죠.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이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강제 입원 등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지금 대책은 좀 빠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시는 예. 보건업계, 보건 관련 공무원들이죠. 예. 그분들이 담당하는 사건하고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그 질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아. 그 부분을 좀 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상당한 위험성이 어떤 가족과 주변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요. 예. 우선 긴급하게 입원시키고 법원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받도록 해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 부탁인데 제발 이 정신질환자 관리 주체이며 전문가인 예. 이 보건당국도 24시간 내내 경찰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분들은 24시간 내내 자리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경찰만 24시간 내내 근무하니까 예. 경찰 업무뿐만 아니고 각종 행정 민원 사항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경우도 저희가 떠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또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 확충 문제 같은 게 있기는 할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만 뭐 모든 부담이 예. 이제 경찰로 가는 상황이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문제를 넘어서 최근 경찰이 예. 뭐 주치자라든지 무기 소지자 제압하는 과정 공개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정확히 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응하면은 자칫 과잉 대응 논란이 아하. 있게 되고요. 예. 사실 저희는 과잉 대응 논란이 더 부담이 되거든요. 예. 또한 그리고 치안에 대한 법과 제도 역시 매우 중요한데 예. 사실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달에 그 물리력 행사 기준이라는 걸 경찰청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경찰청이 발표한 물리력 행사 기준은 주로 대상자의 위험 행동에 따라 가지고 예.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에 맞는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예. 당연히 규정은 필요하죠. 근데 아직은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예. 그 5단계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약간 또 여전히 특상공론인 면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또 몇 예. 단계는 건너뛸 수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신고 출동 현장은 사람의 지문처럼 정말 다양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회장 류근찬 경위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